얼마 전 라스베이거스 2026 컨퍼런스가 끝난 직후에 리플의 최고 기술 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소셜미디어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올렸습니다. 비행기를 탔는데 어떤 분이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티셔츠를 입은 사람한테 슬쩍 발을 걸더니 XRP 영원하라! 데이비드 사랑해요!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건 그때 비행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진짜로 박수를 쳤다는 거죠. 정말 유쾌하면서도 뼈가 있는 농담이죠. 자, 이런 가벼운 해프닝 그냥 웃어 넘길 수도 있겠지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겉으로 보고 있는 커뮤니티의 엄청난 열기와 긍정적인 모멘텀을 딱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뜨거운 표면 아래에서 아주 거대하고 묵직한 기관용 인프라가 조용히 구축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번 분석에서는 대규모 기관들이 왜 앞다퉈 XRP를 채택하고 있는지 그 전력적 중요성과 최신 산업 트렌드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복잡한 기관 자금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아주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뤄볼 전체적인 흐름을 짧게 짚고 넘어가죠. 라스베이거스 커뮤니티의 모멘텀부터 시작해서요. 기관 자본과 채택,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결제 시장, 그리고 초미의 관심사인 클래리티 법안의 촉매제 역할, 마지막으로 장기적 비전과 효용성까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라스베이거스 커뮤니티의 모멘텀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최근 컨퍼런스에서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아주 세기를 박았습니다. 리플사의 인센티브가 XRP의 성공과 말 그대로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말이죠. 그리고 새로운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것 때문에 XRP를 대체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들이 좀 있었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은 대체제가 아니라 오히려 XRP와 같은 생태계 안에서 조화롭게 작동할 거라는 점을 아주 확실히 했습니다. 자, 이제 커뮤니티의 뜨거운 열기를 넘어서 수면 아래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관 자본과 채택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나옵니다. 시장 전략가 리바이 리트벨드가 짚어낸 부분인데요. 여러분, 최근에 에릭 트럼프도 칭찬했던 비트코인 주변의 거대한 기관 인프라 다들 아시죠? 찰스 슈왑의 커스터디라던가 블랙록 ETF 같은 거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똑같은 구조의 기관 인프라가 XRP 생태계 전반에 걸쳐 거울처럼 똑같이 동시에 형성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소름 돋는 포인트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돈 많은 거대 기관들이 XRP 주변으로 몰려들고 있는 걸까요? 단순히 투기 때문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기관들은 XRP를 아주 우수한 가치 저장 수단이자 일상적인 유틸리티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용 프레임워크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성숙해지고 있거든요. 이 기관들이 왜 움직이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들이 다루는 돈의 규모를 한번 확인해 보죠. 세 번째,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 결제입니다. 500억 달러. 하나로 수십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리플은 지난 2020년 3월에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방금 말씀드린 이 막대한 기업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억 달러라는 가치, 그냥 이름값이 아닙니다. 최근 리플 트레저리로 리브랜딩된 플랫폼이 2025년 한 해 동안 처리한 결제 규모가 무려 13조 달러였습니다. 13조 달러요. 이미 강력한 실사용 가치를 숫자로 완벽하게 증명해낸 셈이죠. 게다가 앞으로의 스케일은 차원이 다릅니다. 리플의 다음 타겟은 매년 XRP를 활용해서 무려 15조 달러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전 세계 기업들의 인프라 확장에 맞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궤도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과정을 한번 뜯어볼까요? 전 세계의 굵직한 기업들이 리플의 규제 준수 소프트웨어를 도입합니다. 그러면 이 결제망을 타고 넘나드는 국경 간 트랜잭션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겠죠? 결국 그 수많은 거래들이 XRP를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해서 결제된다는 겁니다. 기관 차원의 거대한 수요가 기계적으로 계속 창출될 수밖에 없는 완벽한 사이클인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완벽한 시스템이 있는데
전 세계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지갑을 열기 위해 마지막으로 뜸들이면 기다리고 있는 건 대체 뭘까요? 네 번째, 바로 클라리티 법안의 촉매제 역할입니다. 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무려 65%에 달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 진입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규제의 명확성 부족을 꼽았거든요. 이 거대한 자본은 그저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모든 눈과 귀가 저 클래리티 법안에 쏠려 있는 거고요. 디지털 자산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이 클래리티 법안의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보죠. 하원 통과를 거쳐 2026년 4월에는 120개가 넘는 암호화폐 단체들이 상원에 긴급 서한까지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크리티컬한 타이밍, 바로 2026년 5월 상원 은행위원회의 법안 심사 마감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물론 정치판이라는 게 늘 그렇듯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도 있겠죠? 암호화폐 평론가 토니 발렌티노는 여기서 아주 파격적인 시나리오를 하나 던집니다. 법안이 계류될 경우 규제 당국이 아예 상품 목록을 비트코인과 XRP 딱 두 개로만 좁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만약 비트코인마저 규제에 타깃이 된다면? 맞습니다. XRP가 연방정부의 보호를 받는 유일무이한 디지털 상품으로 남게 되는 겁니다. 어느 쪽으로 흘러가든 아까 말씀드린 그 65%의 진입장벽이 무너지면서 엄청난 기관 자금이 쏟아져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도라는 거죠.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쫙 맞춰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기적 비전과 효용성입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빈센트 반 코드가 지금의 이 거대한 인프라 구축 상황을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습니다. 나무는 처음 몇 년간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뿌리를 내리는 데 시간을 보낸다. 정말 와닿지 않나요? 우리가 당장 눈으로 볼 수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는 이미 거대하고 튼튼한 기관용 뿌리가 계속해서 깊게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이 한마디가 오늘 내용의 마침표를 제대로 찍어줍니다. 100% 모든 길은 리플의 북극성 XRP로 다시 이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15조 달러 규모의 결제망, 규제 정비, 그리고 거대한 인프라 구축의 모든 방향은 결국 단 하나, XRP의 실제 효용과 기관의 신뢰를 극대화하는 곳으로 강력하게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기업 가치, 매년 수조 달러씩 처리되는 실제 기업 결제 규모,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메가톤급 규제 촉매제까지 과연 지금 시장은 이 수면 아래에서 뻗어가고 있는 수조 달러 규모의 보이지 않는 뿌리를 제대로 된 가격으로 평가하고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땅 위로 살짝 올라온 작은 잎사귀만 보면서 진짜 거대한 숲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